안녕하십니까. 부부 펀드하기 이병준입니다. 지금 7포 세대가 된 이유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그 세 번째, 결정장애와 분노 중독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 저는 당연코 결정장애와 분노 중독이라고 설명합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가 되죠. 자, 그 얘기를 좀 이따 이제 풀어가고요. 여러분 혹시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점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서 주문을 해보신 적. 때로는 너무 황당할 때가 많죠. 그냥 목록 하나를 보고 이거 주세요 그럼 될 거를 소스는 뭐 들어가냐, 양파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또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가보면 뭐 이 스테이크를 얼마나 이렇게 구워야 되느냐 막 이렇게 계속 사이드 메뉴는 뭐냐 이거 하는 데만 해도 거의 몇 분씩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 속에는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존중해 주겠다라는 거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되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당은 단품이 나오기 때문에 메뉴도 없고 그냥 딱 앉으면 메뉴가 바로 나오는 그런 기사식당 같은 데가 훨씬 편할 때가 들어있죠. 자, 근데 묘한 것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존중받는 문화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도리어 결정을 못한다는 기현상입니다. 사실 이 현상은 일부 이제 그 이만불의 저주라는 용어 속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패스트푸드는 시간을 빨리 이용하는 곳이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끼니를 해결하겠다는 의도이고, 자, 패밀리 레스토랑은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가족들과 타임 투게더를 하면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걸 2만 불의 기점으로 바라볼 때, 자, 2만 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패스트푸드점이 생겨났고,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가족끼리 외식을 하자 해서 생겨난 게 패밀리 레스토랑 개념이라는 거지요. 참 묘한 것은요, 그 2만 불 이전일 때는 패스트푸드점에 가는 것도 어려웠고, 그 다음 패밀리 레스토랑 더더욱 어려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끼니를 집에서 해결했기 때문이었죠. 근데 참 이게 요즘은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그저 그렇게 행복한 조건은 아니게 됐다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소유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거의 세뇌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GDP가 2만 불 되기까지는 뭐 돈, 직업, 집, 자동차 이런 조건들이 행복의 소재가 되는데 그 이상을 넘기고 나면 그다지 썩 그렇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리고 그때쯤이면 전혀 예기치 못했던 복병 하나가 나타나서 행복을 무참히 깨버리는데요. 그 복병 이름이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을 갔다 오고 아니 뭐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는 건데 참 좋았죠. 드디어 우리가 외식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남이 해주는 밥을 먹게 되었구나. 참 좋다라고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옆집을 보았더니 한 주에 매주 가더라는 거지. 우리는 가면 1인당 한 2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는데 저 집을 바라봤더니 1인당 지출이 5만 원짜리를 지출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러면 그때부터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때 우리가 행복을 이제 만들어내는 방식은 선택에 따른 결과를 즐기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결정장애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실 선택의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나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 그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피드백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7포 세대는요, 정작 중요한 것을 선택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그 선택 중에는 실수에 대한 선택을 배제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고양이들이요, 이 새끼들을 키울 때 잘 보면 어릴 때는 쥐를 잡아다가 완전히 찢어서 이렇게 새끼들이 먹게 하는데 새끼가 어느 정도 조금 성장하고 나면 쥐를 잡아오긴 하는데 죽여서 잡아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쥐를 잡아서 새끼들에게 던져주죠. 그럼 이 새끼들은 계속 쥐를 뭐 앞발로 막 만져보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계속 그러면서 이 쥐의 속성도 알게 되고 나중에는 기어코 쥐를 잡아먹게 되는, 결국 그 과정이 반복을 통해서 쥐를 다루는 법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작업을 안 시키면 나중에 어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고양이가 성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쥐를 딱 만나는 순간에 쥐 앞에서 자기를 보고 벌벌 떨어야 될 그 쥐 앞에서 도리어 고양이가 벌벌 뜨는 기현상이 생긴다는 거지. 요즘 아이들의 현상이 아마 7포 현상이 그런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저만의 시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되죠. 자, 또 우리는 대부분 분노 중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분노 중독이란 말은
어떤 상황에 화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감정을 적절하게 정리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 사실 저도 가끔 나도 분노 중독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상담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교양 있게 말을 해야 되고 뭐 인상도 좋다는 얘기 듣긴 듣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깜빡이도 저 인간은 깜빡이도 안 켜네. 운전 똑바로 하지. 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아주 거친 언어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억압된 분노를 그렇게라도 푸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운전대 잡음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들은 참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또 결정을 할 때 몇 가지 실수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되게 너무 많은 결정과 선택권은 방해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때로는 취향대로 선택하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때로는 취향을 무시하고 싫은 것도 선택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나 초등학교에 가봤더니요,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정한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 학교가 또 정신 나갔구나 싶은데요. 자,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서 그들이 원하는 걸 주는 것도 맞지만, 그 정말 질이 낮아서 문제라면 그거야 문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도리어 그 선택에 아이들이 맞추는 법도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에서 편식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통해서 편식도 해결하고 영양이 좀 더 이렇게 균형 있게 잡히는 게 그게 교육이지, 아이들이 원한다고 그렇게 간다는 것은 거의 교육이 아니라고 보면 되지요. 자, 원래 유대인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실수에 관한 부분은 다소 관대한 편이라고 그러죠.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시도해서 결과가 좋다면 그건 오케이지만 혹여 실수로 끝나고 실패로 끝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정말 실패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게 실패라는 점이죠. 자, 따라서 결정장애에 빠져있고 분노 중독에 빠져있는 우리 벗어나려면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을 통해서 점점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해결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잘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